안녕하세요. 공공조달관리사 교육 전문 재민행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6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제1과목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공공조달의 개념, 원칙, 전자조달 시스템, 전략적 공공조달, 법률 이해, 공정조달 관리까지 전체 흐름을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단순 암기보다 구조 이해가 중요합니다. 공공조달이 왜 복잡한 절차를 갖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떤 법적 근거 위에서 운영되는지를 중심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공공조달의 기본 개념과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를 구분하며 공공조달의 원칙과 계약 방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조달 시스템과 나라장터의 구조, 전략적 공공조달의 핵심 정책, 국가계약법 등 주요 법령, 공정조달 관리와 제재 구조까지 한 번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개별 용어만 묻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제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전체 흐름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과목은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이며 필기 30문항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전체는 6개 대단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공공조달 개요, 원칙과 방법, 전자조달 시스템, 전략적 공공조달, 법률 이해, 공정조달 관리 순서로 학습합니다. 특히 제5단원 공공조달 법률 이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법률 단원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다만 법률 내용은 앞 단원의 개념, 원칙, 시스템을 알아야 이해되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름을 연결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제1과목은 공공조달 개요에서 출발해 원칙 및 방법, 전자조달 시스템, 전략적 공공조달, 법률 이해, 공정조달 관리로 이어집니다. 먼저 공공조달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다음 어떤 원칙과 계약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봅니다. 이후 나라장터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실제 조달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고 중소기업 지원, 녹색조달, 혁신조달 같은 정책조달을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국가계약법, 조달사업법, 전자조달법, 제재구조까지 정리하면 전체 체계가 완성됩니다. 공공조달 과목은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먼저 용어를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 민간 구매와 공공조달의 차이를 비교하고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경쟁은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라는 식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또한 금액, 기간, 비율 같은 숫자 기준은 시험에서 함정이 되기 쉽습니다. 법령은 조문을 무작정 외우기보다 어떤 절차에서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큰 구조를 먼저 이해한 뒤 문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제1단원 공공조달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단원은 제1과목 전체의 기초입니다. 공공조달의 정의, 목적, 참여자, 특성, 구성체계를 이해해야 뒤에 나오는 계약 방법과 법령, 제재 구조를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은 단순히 정부가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적 절차이면서 동시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구매 행위입니다. 이 이중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물품, 용역, 공사를 민간 공급자로부터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구매하는가입니다. 누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고 무엇을은 물품, 용역, 공사입니다. 어떻게는 법령에 따른 절차입니다. 민간 구매와 달리 공공조달은 공공성, 경쟁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공공조달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는 개별 구매 계약 행위, 즉 입찰과 계약 자체를 보는 관점입니다. 계약 체결과 이행에 초점을 둡니다. 반면 넓은 의미는 수요 분석, 예산 편성, 시장 조사, 입찰, 계약, 검수, 대금 지급, 성과 평가까지 포함합니다. 시험에서 조달의 주기라는 표현이 나오면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도 조달은 계약서 작성만이 아니라 사전 준비부터 사후 관리까지 포함하는 전 과정입니다. 공공조달과 민간 구매의 가장 큰 차이는 재원과 절차입니다. 공공조달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므로 법령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공고와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도 단순 이윤이 아니라 공익과 정책 목표 달성에 있습니다. 민간 구매는 내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빠르게 결정할 수 있지만 공공조달은 감사와 의회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공조달의 복잡한 절차는 비효율이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공조달의 목적은 단순히 싸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사회적 가치, 녹색 환경, 혁신, 촉진, 산업 정책, 반부패가 모두 포함됩니다. 즉 공공조달은 구매 행위이면서 동시에 정책 수단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장애인 기업 지원, 친환경 제품 구매,
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 지원이 모두 공공조달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암기할 때는 효공산옥 혁산반으로 정리하면 전체 목적을 빠르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의 범위는 세 가지 기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 누가 발주하는가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립대학, 국공립병원 등 법령상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포함됩니다. 둘째, 무엇을 구매하는가입니다. 물품, 용역, 공사가 대표적인 조달 대상입니다. 셋째, 얼마짜리 조달인가입니다. 금액에 따라 소액 구매, 일반 조달, 대형 공사, 국제 입찰 대상 등으로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공조달의 대상은 크게 물품, 용역, 공사입니다. 물품은 유형의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사무용품, 컴퓨터, 차량, 의약품, 건설자재 등이 있습니다. 용역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청소, 경비, 시설관리, 연구,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해당합니다. 공사는 토지나 시설물에 고착되는 시공행위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완성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 물품이고 맞춤형 개발을 맡기면 용역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공조달은 계약 금액이 높아질수록 절차가 더 엄격해집니다. 소액 구매는 비교적 간소한 절차가 가능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PQ 사전자격 심사 같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종합공사 4억 원 미만, 전문공사 2억 원 미만, 기타 공사 1억 6천만 원 미만, 소액 2천만 원 이하 기준을 핵심 암기 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숫자가 바뀌어 출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공조달의 참여자는 크게 수요자, 공급자, 이해관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요자는 발주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해당합니다. 공급자는 조달기업으로 물품 제조업체, 용역업체, 건설업체, IT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감사기관, 국회와 지방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시민사회와 언론, 탈락업체, 하수구빈, 납세자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공공조달은 발주기관과 조달기업만의 거래가 아니라 공적 감시와 정책 목적이 함께 작동하는 절차입니다. 수요자는 예산을 사용해 물품, 용역, 공사를 조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고 대형 조달과 정책 조달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으며 지역 인프라와 생활밀착형 조달이 많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관별 계약 사무규칙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는 계약 조건 설정, 검수와 거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권한이 있지만 동시에 법령 절차 준수, 예산 범위 내 집행, 정보 공개, 대금 적기 지급 의무도 부담합니다. 공급자는 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공사를 제공하는 조달기업입니다. 물품 제조업체는 직접 제조와 인증이 중요하고 유통업체는 공급 계약과 AS 책임이 중요합니다. 용역업체는 인력 관리와 노무비 관리가 중요하며 IT 소프트웨어 기업은 SW 사업자 신고, 보안 인증, 디지털 서비스몰 활용 등이 중요합니다. 공급자는 대금 청구권, 물가 변동 조정 신청권, 이의 신청권, 계약 변경 협의권을 가집니다. 동시에 계약 사양 준수, 납기 준수, 하도급 규정 준수, 이행 보증 제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공공조달의 이해관계자는 역할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국회와 지방의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사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정책 담당 기관으로 중소기업 조달 정책과 녹색제품 우선구매 정책 등을 담당합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은 비공식 감시자로 조달 비리와 정보 공개 문제를 감시합니다. 탈락업체, 하수구빈, 납세자도 분쟁과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시험에서는 감사감독기관, 정책 담당 기관, 비공식 감시자, 분쟁 당사자를 구분해 기억하면 좋습니다. 공공조달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경쟁을 통해 가격과 조건이 형성되고 품질, 가격, 서비스 비교를 통해 공급자를 선택합니다. 또한 민법상 계약 원칙과 유상 쌍무계약 구조가 적용되며 물품, 용역, 공사 제공에 대해 금전이 지급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기술과 가격 조건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조달은 행정 절차이면서 동시에 시장 구매행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공조달은 민간 구매와 달리 행정적 특성이 강합니다. 국가계약법 등 법령에 기속되고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며 입찰 공고와 낙찰 결과, 계약 내용의 공개가 요구됩니다. 일반 경쟁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입니다. 감사원, 자체감사, 의회 통제 대상이 되며 중소기업 지원, 녹색구매, 혁신조달,
사회적 가치 실현 같은 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암기할 때는 법예절 경감 정비공이라는 흐름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제일 단원은 공공조달의 기초를 정리하는 단원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공공조달의 정의, 3대 대상, 7대 목적, 3대 주체, 8대 특성입니다. 공공조달은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을 위해 물품, 용역, 공사를 법령 절차에 따라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7대 목적은 효공산옥 혁산반으로 행정적 특성은 법예절 경감 정비공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뒤에 나오는 계약 방법과 법령 이해의 기반이 되므로 가볍게 넘기지 말고 용어와 구조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제2단원에서는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과 계약 방법의 구조를 학습합니다. 공공조달은 공정성, 투명성, 경쟁성을 기본으로 하며 국가계약법 제5조의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이후 실행 원칙, 최고가치 원칙, 중앙집중형과 분산형 조달, 경쟁입찰과 수의계약까지 이어집니다. 이 단원의 핵심은 원칙을 먼저 이해한 뒤 상황에 맞는 계약 방법을 적법하게 선택하는 구조를 익히는 것입니다.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 투명성, 경쟁성, 경제성, 책임성입니다. 공정성은 모든 공급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투명성은 공고와 결과 공개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쟁성은 적정 가격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며, 경제성은 예산 범위 내 효율적 집행을 의미합니다. 책임성은 조달 전 과정의 기록과 책임을 남기는 것입니다. 결국 공공조달의 원칙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는 국가계약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신의를 지켜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계약 과정은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대등성, 신의성실, 공정처리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조달 집행 단계에서는 경제성, 효율성, 적시성, 품질 확보, 위험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제성은 예산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절차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적시성은 필요한 시점에 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품질 확보는 가격뿐 아니라 성능과 품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며, 위험 관리는 계약 불이행과 분쟁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가격만 보지 말고 시기, 품질,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고가치 원칙은 공공조달이 단순 최저가 중심에서 벗어나 종합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단순 최저가는 가격은 낮을 수 있지만 품질 반영이 부족하고 장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최고가치 원칙은 가격, 품질, 기술력, 유지관리,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시험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항상 최선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공조달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공공가치를 만드는 선택입니다. 중앙집중형 조달은 조달청과 같은 중앙조달기관이 여러 수요기관의 구매 수요를 통합해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기관의 수요를 모으면 구매 규모가 커지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품목과 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구매를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구매력을 모아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분산형 조달은 각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구매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기관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고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별 전문성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중복 구매나 표준화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형 조달은 자율성과 신속성이 강점이지만 통합 효율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조달은 중앙집중형과 분산형이 함께 작동하는 혼합형 구조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MAS, 단가계약처럼 중앙의 통합 효율을 활용하는 영역이 있고 각 수요기관이 자체 발주하는 분산형 영역도 존재합니다. 이 구조는 효율성, 전문성, 자율성, 유연성을 함께 추구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시험에서는 한국 공공조달이 하나의 유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통합조달과 기관별 자율조달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쟁적 조달 방법은 다수의 공급자에게 기회를 부여해 공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일반 경쟁은 참가 자격 제한을 최소화해 넓게 경쟁하는 방식이고, 제한 경쟁은 지역, 실적, 기술 등 일정 요건을 둡니다. 지명 경쟁은 적격자를 지명해 경쟁하게 하는 방식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과 가격을 함께 평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쟁을 통해 공정한 기회와 합리적 구매를 확보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경쟁은 공공조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입찰 공고를 통해 참가 기회를 공개하고 적격한 공급자가 입찰에 참여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뒤 평가와 낙찰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반 경쟁은 가장 넓은 경쟁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시험에서는 일반 경쟁이 원칙이라는 점, 그리고 수의계약이나 지명 경쟁은 예외적 또는 제한적 방식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한 경쟁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설정해 적합한 공급자끼리 경쟁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실적, 기술, 시공 능력 같은 기준을 둘 수 있으며 목적은 적격 업체 중심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격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제한 경쟁은 경쟁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별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지명 경쟁은 발주기관이 적격하다고 판단한 업체를 지명해 경쟁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경쟁보다 경쟁 범위가 좁고 특수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필요한 전문성과 적격성을 확보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지명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지명 경쟁이 경쟁 입찰의 한 종류이지만 참가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명 경쟁은 일반적으로 5인 이상을 지명하고 실제 입찰에는 2인 이상이 참가해야 경쟁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5인은 발주기관이 지명해야 하는 적격자 수를 의미하고 2인은 실제 입찰 참가자가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지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험에서는 지명 단계와 입찰 참가 단계의 요건을 구분해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은 모두 경쟁을 전제로 하지만 경쟁 범위와 참가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경쟁은 참가 자격 제한이 가장 적고 가장 넓은 경쟁을 보장합니다. 제한 경쟁은 일정 자격 요건을 두고 적격 업체 중심으로 경쟁합니다. 지명 경쟁은 발주기관이 적격자를 지명해 제한된 범위에서 경쟁하게 합니다. 정리하면 일반 경쟁은 넓은 경쟁, 제한 경쟁은 요건 제한, 지명 경쟁은 적격자 지명이라는 기준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비경쟁적 조달 방법은 경쟁 입찰 대신 특정 사유에 따라 제한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방식이 수의계약입니다. 긴급성, 독점성, 소액성처럼 법령상 허용되는 사유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경쟁 방식은 예외적 필요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므로 남용하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은 편의가 아니라 법령상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상대자를 직접 선정해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법령상 허용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수의계약이 예외적 계약 방법이라는 점과 법령이 정한 사유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의 주요 사유에는 긴급한 경우, 독점 또는 대체 불가능한 경우, 소액계약, 특수 목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이나 안전과 관련해 즉시 대응해야 할 때, 특정 업체만 공급 가능한 경우, 소규모 금액의 간이 구매인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편의가 아니라 필요성과 불가피성입니다. 수의계약은 왜 경쟁 입찰을 할 수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액 구매는 일정 금액 이하에서 간소한 절차로 신속하게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2천만 원 이하 기준이 중요하게 제시됩니다. 소액 구매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구매 속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금액 기준을 악용하거나 쪼개기 발주로 이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소액 구매는 편의를 위한 제도이지만 금액 기준과 절차 원칙을 반드시 함께 지켜야 합니다. 쪼개기 발주는 하나의 발주를 인위적으로 나누어 더 쉬운 계약 방식을 적용하려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정 경쟁을 회피하고 절차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 지적, 분쟁, 징계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발주를 할 때는 총사업 기준으로 계획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쪼개기 발주가 편의가 아니라 위법 또는 부적정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2단원은 공공조달 원칙과 계약 방법을 정리하는 단원입니다. 기본 원칙은 공정성, 투명성, 경쟁성이며 법적 기준은 국가계약법 제5조와 연결됩니다. 경쟁 입찰에는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이 있고 비경쟁 방식인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소액 구매 기준을 지키고 쪼개기 발주를 피해야 합니다. 제2단원의 핵심은 원칙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계약 방법을 적법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3단원에서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개념, 유형, 운영 환경, 도입 성과, 나라 장터와 주요 조달 플랫폼을 학습합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은 공공조달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공고, 입찰, 계약, 구매, 정산, 사후 관리가 온라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MAS, 혁신장터, 벤처나라, 디지털 서비스몰, 목록정보 시스템을 연결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은 입찰, 계약, 구매, 대금 지급 등 조달 절차를 정보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목적은 투명성, 효율성,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요 기능은 공고, 입찰, 계약, 구매, 관리이며 기록이 축적되고 검색이 쉬우며 비대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종이 문서를 전산화한 것이 아니라 공공조달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공정성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은 운영 주체와 기능 범위에 따라 통합형, 기관별, 연계형, 거래 지원 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합형 시스템은 나라장터처럼 여러 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기관별 시스템은 개별 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조달 시스템입니다. 연계형 시스템은 인증, 결제, 정보 시스템과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거래 지원 플랫폼은 쇼핑몰, 서비스몰, 벤처 플랫폼처럼 특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통합성, 전문성, 연계성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은 사용자, 인증, 핵심 모듈, 데이터, 보안 환경이 결합되어 운영됩니다. 사용자는 수요기관, 공급자, 심사자, 관리자 등이고 인증은 공동인증, 로그인, 권한 관리와 연결됩니다. 핵심 모듈에는 공고, 입찰, 계약, 쇼핑, 정산 기능이 있고 업체 정보와 품목 정보, 이력 데이터가 관리됩니다. 보안 환경은 접근 통제, 전자문서, 기록 보존을 포함합니다. 사용자 접속, 인증, 업무 처리, 기록 저장, 사후 관리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전자조달 도입의 성과는 투명성 강화, 절차 단축, 비용 절감, 데이터 기반 관리입니다. 공고, 입찰, 계약 이력이 공개되고 추적 가능해지면서 조달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방문과 서면 중심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절차도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행정비용과 반복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축적된 조달 정보를 통계와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조달의 의미는 단순 전산화가 아니라 공공조달 운영 방식의 혁신입니다. 나라장터는 공공조달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대표적인 국가 전자조달 플랫폼입니다. 이용 주체에는 수요기관, 공급자, 조달청, 심사관리기관이 있고 나라장터를 중심으로 입찰 공고, 전자입찰, 전자계약, 종합쇼핑몰, 정보조회와 통계 기능이 연결됩니다. 핵심 장점은 공고부터 계약까지 일원화되는 통합성,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접근성, 조달 이력과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록성입니다. 나라장터는 공공조달의 핵심 창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종합쇼핑몰은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공간입니다. 카탈로그 기반으로 검색, 주문, 비교가 가능하고 구매 편의성과 표준화된 거래를 지원합니다. MAS는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여러 공급자와 단가 계약을 체결해 규격화된 상품을 경쟁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두 개념의 관계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종합쇼핑몰은 거래 공간이고 MAS는 그 안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공급계약 제도입니다. 혁신장터는 혁신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과 시범 구매를 지원하는 조달 플랫폼입니다. 목적은 혁신 제품 발굴과 공공부문 확산 지원입니다. 대상은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이며 운영 방식은 발굴, 등록, 시범 구매, 성과 확산의 흐름입니다. 혁신장터의 효과는 초기 시장 창출과 공공문제 해결 촉진에 있습니다. 핵심은 혁신 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결해 새로운 조달 수요를 만드는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전자조달에는 목적별로 특화된 다양한 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벤처나라는 창업 벤처기업 제품 중심으로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몰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디지털 서비스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조달을 지원합니다. 이음장터는 기관 간 자산과 물품 연계 거래를 통해 자원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화 플랫폼은 조달 대상의 성격에 맞춰 맞춤형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목록 정보 시스템은 조달 품목을 분류하고 표준화해 전자조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입니다. 품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류, 품명, 규격, 코드 정보를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검색 정확도가 높아지고 구매 혼선이 줄어들며 데이터 활용성이 커집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목록 정보 시스템은 전자조달의 기반입니다. 품목 표준화와 정보 일관성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물품 목록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절차로 등록, 분류, 관리됩니다. 목록화 대상은 품명, 규격, 품목,
코드 정보이며 절차는 신청, 검토, 분류, 등록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목록화의 목적은 조달 품목 정보를 표준화해 정확한 검색과 일관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목록화 절차가 단순 행정 업무가 아니라 전자조달 검색과 데이터 관리의 기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록 정보는 분류, 품명, 품목 체계로 세분화됩니다. 분류는 유사 물품을 상위 체계로 구분하는 것이고, 품명은 공통 성격을 가진 물품군 명칭입니다. 품목은 실제 거래 단위가 되는 세부 항목입니다. 이 체계는 표준화, 중복 방지, 검색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분류, 품명, 품목 관리 체계가 명확해야 조달 검색 오류를 줄이고 품목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UNSPSC는 조달 품목을 8자리 코드로 단계적으로 분류하는 국제 표준 체계입니다. 8자리는 2자리씩 나누어 세그먼트, 패밀리, 클래스, 코모디티로 구성됩니다. 세그먼트는 가장 큰 분류, 패밀리는 유사 품목군, 클래스는 세부 분류, 코모디티는 최종 품목을 의미합니다. 8자리 구조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기억하면 됩니다. 핵심은 국제 표준 체계를 통해 품목 분류를 표준화하고 검색성과 연계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제3단원은 전자조달 시스템과 목록 정보의 핵심 흐름을 정리하는 단원입니다. 전자조달은 조달 절차의 디지털 처리이고 시스템 유형은 통합형, 기관형, 연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영 요소는 사용자 인증, 데이터, 보안이며 나라장터와 종합 쇼핑몰, 혁신장터 같은 플랫폼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목록 정보는 분류와 품목 관리, 표준화를 담당합니다. 제3단원의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통합, 표준이며 실무 키워드는 검색, 연계, 관리입니다. 전략적 공공조달은 구매를 넘어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공공조달입니다.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육성, 혁신 촉진, 환경보호,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 추구합니다. 주요 영역은 중소기업 지원, 녹색조달, 혁신조달, 사회적 가치 조달입니다. 운영 방식은 우선구매, 제도 지원, 시장 연계가 중심입니다. 핵심은 공공구매를 통해 경제, 사회, 환경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접근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조달은 공공조달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목적은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이고 지원 수단으로는 우선구매, 직접구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중심입니다. 정책 효과는 판로 확보, 매출 안정,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공공조달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공공시장을 활용한 성장 지원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일정 품목을 중소기업 간 경쟁을 통해 구매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 대상이며 공고, 입찰, 낙찰, 계약의 흐름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전용 경쟁 환경을 조성해 공공판로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험에서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경쟁구매 제도라는 점과 지정된 제품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일정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발주기관이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 뒤 직접 구매하고 현장에 공급하는 흐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 품질 관리, 투명성 제고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은 공사 발주 단계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실질적 판로를 확보하는 장치라는 점입니다. 녹색조달은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고려해 지속 가능한 공공구매를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목적은 환경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친환경 제품, 서비스, 에너지 절감 품목이며 운영 방식은 우선 구매, 환경 기준 반영, 성과 관리입니다. 녹색조달은 탄소 저감, 자원 절약, 친환경 시장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공구매를 통해 환경 정책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전략적 공공조달 방식입니다. 녹색 제품 우선 구매는 친환경 인증 제품을 우선 고려해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성, 에너지 절감, 자원순환이 핵심입니다. LCC는 생애주기 비용으로 구매 비용뿐 아니라 유지 관리비와 폐기 비용까지 포함해 총 비용을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두 개념은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연결됩니다. 녹색 제품 우선 구매는 환경 관점, LCC는 비용 관점에서 공공구매의 질을 높이는 도구입니다. 혁신 기술 개발 촉진 조달은 공공구매를 통해 기술 개발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과 상용화를 돕는 제도입니다. 공공수요를 활용해 혁신 제품의 실증과 구매를 지원하고 기술 개발 제품이나 신기술, 시범 적용이 필요한 혁신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영은 수요 발굴, 시범 구매, 성능 확인, 확산의 흐름입니다.
핵심은 공공구매를 기술혁신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대표적 정책 조달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우수조달 물품 지정제도는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이 대상이 되며 기술성, 품질성, 경제성, 공공조달 적합성 등을 심사합니다. 지정되면 공공시장 진입 지원, 브랜드 신뢰도 향상, 매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우수 제품의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와 판로를 연결하는 장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공공성이 높고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의 시범 구매와 확산을 지원합니다. 목적은 혁신제품의 초기 공공시장 진입과 실증 기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정 대상은 기술 혁신성과 공공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운영은 발굴, 지정, 시범 구매, 성과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제품을 공공조달을 통해 시장에 안착시키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사회적 가치 지원 조달은 공공구매를 통해 고용, 복지, 상생, 지역 발전 등 사회적 목표를 함께 실현하는 정책 조달입니다. 주요 영역은 고용 창출, 복지 증진, 지역 상생, 포용성 강화입니다. 운영 방식은 우선 구매, 평가 반영, 가점 부여, 실적 관리 등으로 나타납니다. 기대 효과는 사회 책임 강화, 포용성 확대, 공공성과 경제성의 균형입니다. 단순 구매를 넘어 공공구매로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접근입니다. 장애인 기업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공공조달을 통해 사회적 포용과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제품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중증장애인이 참여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두 제도 모두 취약계층의 경제활동과 공공판로를 함께 지원합니다. 핵심은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사회적 가치 조달 장치라는 점입니다. 여성기업 우선 구매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을 지원해 창업 촉진, 경쟁력 강화, 판로 확대를 돕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사회 문제 해결을 촉진합니다. 두 제도는 다양성과 공익성을 공공구매로 실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공조달의 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로 정리하면 됩니다. 공공조달과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구매 기준과 운영 원칙에 반영하는 접근입니다. 이 환경은 녹색 구매, 탄소 저감, 자원순환과 연결됩니다. S사회는 상생, 포용, 안전, 노동가치와 연결됩니다. 지배구조는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과 연결됩니다. 조달에서는 평가기준, 우선구매, 실적관리로 반영됩니다. 핵심은 구매 행위를 지속 가능성과 책임 경영의 실천 수단으로 확장한다는 점입니다. 제4단원은 전략적 공공조달과 사회적 가치 조달의 핵심을 정리하는 단원입니다. 혁신조달은 기술개발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우수조달 물품은 검증된 우수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합니다. 혁신제품은 지정과 시범 구매로 확산되고 사회적 가치 조달은 취약계층, 상생, 공익가치를 실현합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을 반영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혁신, 우선구매, 사회적 가치이며 실무 키워드는 지정, 평가, 확산입니다. 제5단원 공공조달 법률 이해는 계약의 성립, 이행, 분쟁을 규율하는 법령 체계를 파악하는 단원입니다. 민법을 기초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같은 특별법이 결합됩니다. 적용 범위는 입찰, 계약, 이행, 분쟁 해결 전 과정입니다. 실무에서는 원칙과 예외, 절차와 서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법조문을 단순히 외우기보다 법령 구조와 사례 적용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의사표시가 합치해 성립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하며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계약 이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공조달 계약도 결국 계약의 기본 원리는 민법상 계약 구조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청약, 승낙, 합의, 계약 성립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를 구속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생기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에는 해제와 해지가 있습니다. 해제는 채무불이행 등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소급적으로 없애고 원상회복 문제를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장래를 향해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해제는 원칙적으로 소급효, 해지는 장래효라는 점입니다. 도급, 위임, 화해는 민법상 대표적인 계약 유형입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결과 중심의 공사 제작 계약과 연결됩니다.
위임은 사무 처리를 맡기고 수행하게 하는 계약으로 신뢰관계와 선관주의 의무가 중요합니다. 화해는 다툼을 끝내기 위해 서로 양보하는 계약으로 분쟁 종결과 권리관계 확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 중심은 도급, 사무 처리는 위임, 분쟁 종결은 화해로 구분하면 됩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공공계약의 기본 법령입니다. 국가계약법은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며 국가재정 집행과 중앙정부 계약 절차를 규율합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 적용되며 지방재정과 지역행정을 고려한 계약을 규율합니다. 두 법은 공공계약의 기본 원칙은 유사하지만 집행주체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국가는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이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은 공공조달의 가격 기준입니다. 추정가격은 계약 목적물의 예상가액을 사전에 산정한 값으로 입찰 방식, 절차, 공고 기준을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예정가격은 낙찰자 결정과 계약 운영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입찰 가격 평가, 낙찰 하한율, 적격 심사 등에 사용됩니다. 흐름은 수요 분석, 추정가격 산정, 예정가격 결정, 입찰 집행입니다. 핵심은 추정가격은 절차 판단의 기준, 예정가격은 낙찰 집행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입찰은 공공조달의 핵심 집행 절차입니다. 먼저 입찰 공고를 통해 참가 자격, 물량, 일정, 조건을 공개합니다. 이후 공급자는 자격을 확인하고 입찰서를 제출하며 보증금 등을 준비합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가격, 기술, 적격 심사 등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을 충족한 자 중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입찰은 경쟁 절차이고 낙찰은 평가 기준에 따라 최적의 상대방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낙찰 이후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증과 준비 단계에서는 계약 보증, 이행 보증, 착수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이행 관리 단계에서는 납기, 품질, 변경, 하도급 등을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수 완료 후 대금 지급과 계약 종결이 이루어집니다. 공공조달 실무에서는 낙찰이 끝이 아니라 계약 이행 관리가 핵심입니다. 조달사업법은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의 기능과 조달수단을 규율하는 핵심 법령입니다. 목적은 효율적 조달과 공공수요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적용 영역은 물품, 용역, 외자, 비축 등 중앙조달 업무이며 조달청은 중앙조달기관으로서 나라장터 운영과 전문 구매를 수행합니다. 주요 제도에는 단가계약, MAS, 비축사업, 조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조달사업법은 조달청의 기능과 공공조달 서비스 운영 근거를 제공하는 실무 핵심 법령입니다. 전자조달법은 전자적 조달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전자문서, 전자입찰, 전자계약 운영 근거가 포함되며 비대면, 처리, 기록관리, 공개성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공기업 계약 사무규칙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기관별 계약 사무에 적용되며 기관 특성에 맞는 내부 계약 절차와 기준을 정합니다. 전자조달법은 시스템 기준, 계약 사무규칙은 기관 운영 기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공정조달 관리는 투명성과 경쟁 질서를 지키기 위한 관리체계입니다. 주요 위반 행위에는 담합, 허위서류, 부정당행위, 갑질 등이 있습니다. 관리체계는 감사, 신고, 점검, 사후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고 제재수단에는 입찰 참가 제한, 계약 해제, 벌점, 손해배상 등이 있습니다. 다만 공정조달 관리의 목적은 처벌만이 아닙니다. 시장질서 유지와 공공신뢰 확보가 진짜 목적입니다. 예방, 감시, 조사, 제재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과목 전체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공공조달 개요에서는 정의, 목적, 범위, 참여자를 정리하고 원칙과 계약 방법에서는 경쟁입찰, 수의계약, 절차 기준을 정리합니다. 전자조달과 전략조달에서는 나라장터, 목록정보, 정책조달을 연결합니다. 법률 이해에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조달사업법을 보고 공정조달에서는 관리, 제재, 실무 적용을 정리합니다. 학습 로드맵은 개념 이해, 비교 정리, 숫자 암기, 문제 적용, 최종 복습 순서입니다. 흐름을 중심으로 반복하면 제1과목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민행정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